노 원내대표님. 네.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값 인하 문제요. 예.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걸 그 담배값을 인상해서 금전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서민 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 담배값 인하를 만약 담배값 인하 내려면 일단 당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자기가 그 담배값을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근데 해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금년 효과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이는 어떤 세금 중에서 금년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년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 위한 거면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2,000원 가지고는 금년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년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금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건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년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그 담배는 당장에는 이제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년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더 비싸진 담배 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예견된 거였다고 그건 보시는 이미 거군요. 그 이후에 이미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그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 할 어떤 최고치까지 올린 거예요. 금연 그러니까 저는 이 2,000원 정책이 굉장히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말로는 금년을 내세웠지만은 금년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금년을 갖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것인지를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년 효과를 더 보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부자 정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 잡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정세 할 때가 아니다. 또 그 부자 정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눈을 돌리고 이제 서민 감세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그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하해 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다시 어쨌든 원상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이게 당시에 2,000원 더 인상을 갖다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배값이 인하돼서 담배 좀 피세요. 담배 좀 더 피세요. 오히려. 그리고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피세요.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거예요. 청소년 흡연 독려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이나는? 예,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효과가 없다면은 올리는 걸 담배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금융 효과를 갖다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담배값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평온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담배 피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00원 올리고 나서 첫 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거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조가 거치고 있는데 안 거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하면 용돈 모자르니까. 근데 이걸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담배값 내리는 담배세를 갖다 내려가지고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구를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요. 노회찬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 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 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그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와는 이제 정치 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라도 등장한다면 혹은 이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그다음에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은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서는 간접 증거이고 직접 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내가 했다고. 근데 이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그 작성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한 거는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죠.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요. 충분히 그거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죠. 한 200건, 300건이 모르겠는데 몇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겠죠. 네. 자, 가장 핫한 거는 이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전문위원이 있죠. 네. 이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예,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네. 숫자 그 결함과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당시에 그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되는가 하면은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를 갖다가 멈췄다라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김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이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그렇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이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고, 이것이 다 현재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횡령을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 300만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 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 수사해야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되고 항상 얘기됩니다. 항상 얘기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감추려는 어떤 비리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한 거죠, 지금. 협치한 거죠. 청소년 흡연 독려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이나는? 예,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효과가 없다면은 올리는 걸 담배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금융 효과를 갖다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담배값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평온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담배 피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00원 올리고 나서 첫 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거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조가 거치고 있는데 안 거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하면 용돈 모자르니까. 근데 이걸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담배값 내리는 담배세를 갖다 내려가지고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당의 서민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부자 정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 잡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정세 할 때가 아니다. 또 그 부자 정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눈을 돌리고 이제 서민 감세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그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하해 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다시 어쨌든 원상 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이게 당시 2,000원 더
인상을 갖다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예.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예.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배값이 인하돼서 담배 좀 피세요. 담배 좀 더 피세요. 오히려. 그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피세요.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게 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금년 효과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이는 어떤 세금 중에서 금년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년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 위한 거면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2,000원 가지고는 금년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년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금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건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 원내대표님. 네.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값 인하 문제요. 예.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 담배값을 인상해서 금년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서민 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 담배값 인하를 만약 담배값 인하를 내려면 일단 당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자기가 담배값을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그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근데 해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 금연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담배는 당장에는 이제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연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더 비싸진 담배 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예견된 거였다고 그건 보시는 이미 거예요. 그 이후에 이미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그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 할 어떤 최고치까지 올린 거예요. 금연 그러니까 저는 이 2,000원 정책이 굉장히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말로는 금년을 내세웠지만은 금년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금년을 갖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것인지를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년 효과를 더 보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언제부터